아이스 조끼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좀 근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의료진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용준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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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신규 확진자 수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1,600명대. 자, 아직까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같은데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확진자 오늘도 1,600명 나왔고요. 우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대다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많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를 넘어서 한 명 이상에게 감염시키고 있고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도 최고치에 달하는 데다가 무증상 감염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신규 확진자가 한 2,000명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대선 경선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차 대유행의 정점이 그럼 과연 언제쯤일까 부분이 궁금해요. 예, 뭐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들 많이 얘기들 하시고요. 다음 달 초가 될 수 있다, 다음 달 중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들은 좀 각기 다릅니다. 백신 접종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확산을 좀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수도권은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단계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거리두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원활하고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국내에서 4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나라 밖에서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그 아덴만에 파병돼 있는 네. 우리 청해부대 승조원 6명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확진이 될 수가 있죠? 바다 위에 예. 계속 있는 게 아닌가요? 바다 위에 계속 있고 우리 군인들만 있으니까 접촉 가능성은 없는 게 맞지만 네. 사실은 이게 배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배를 대는군요. 예, 그러니까 현지 항구에 지난달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때 현지인과 접촉이 당연히 있었고 필요한 식량이라든가 물자가 들어갔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번 달 들어와서 간부 한 명이 폐렴 증세를 보였고요. 결국 이제 민간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배에서 내렸고요. 그런데 접촉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6명 정도가 유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기침 증세,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검사를 샘플링으로 해보니까 다 확진이에요. 네. 모두 다 양성이 나왔고 이런 이 감기와 유증상을 보이고 있는 승조원들이 80명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타고 있는 승무원들은 300여 명입니다. 네. 이 중에 80명이 이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코호트 격리를 배 안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중급유기를 파견해서 우리 방역 인력들을 급파하라. 그래서 지금 300여 명 전수조사를 하면 몇 명이나 확진됐는지 결과가 나올 거고 인력도 대체해야 되죠. 작전 수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문무대왕함이 나가 있는데 네. 34진이거든요. 6개월마다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 2월에 가서 8월까지가 임무 수행 기간인데 중간에 부득이 아마 인력 대부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역할은 계속 누군가가 네네. 하긴 하는 거군요. 네, 이제 또 35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찍 투입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우선 양성 이 환자들을 먼저 확진한 다음에 그분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굉장히 의무적인 차원의 군 작전이 조만간 수행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또 때마침 또 폭염이 지금 네.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호복까지 껴입고 일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물 필요하세요? 2개 드릴까요? 의료진 2명이 추가로 투입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검체 채취를 하기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민원인들이 많이 계신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땀이라고 한다는 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예요. 자, 장마 시작된 게 엊그제일 같은데 지금 네. 폭염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 그 의료진까지도 지금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도 이제 줄 서서 검사 받고 그렇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부 지자체는 양산을 나눠준다면서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가봤는데 마포구는요 2시간 보건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1시간 그 대기를 더운 했는데 절반은 그늘에 있지만 절반은 또 네. 땡볕에 있어요. 다 이 우산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인천에서는 자, 이 양산을 나눠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기줄이 기니까 정말 어르신들은 이게 열사병 위험 높습니다. 그래서 양산도 빌려주고 그리고 지금 의료진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난 겨울 생각해 보면 그 강추위에 히터 하나 놓고 밖에서 저 검사 작업했잖아요. 네. 이 폭염 때문에 줄 서 있는 분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검사 받고 돌아가시지만 저분들은 또 이제 검사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봐야 할 이제 사람들은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폭염에 지금 고통이 극심한데 방호복을 벗을 수도 없죠. 네. 레벨 D. 근데 이제 저분들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라. 냉방 장비 완비해서 폭염 고통에 이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실 요즘에 건설 노동자들이 야외에서 일할 때는 얼음 조끼라는 걸 입습니다. 그렇죠. 몸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지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방호복 안에라도.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이제 특별 방역 점검 회의 전에 티타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현 소통수석이 브리핑에는 등장하지 않는 3가지 이야기에서 선별진료소가 지금 또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만 해도 지금 50여 개가 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의 인력도 300여 명 추가가 됐고요.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지금 뭐 폭염이 예.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근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하세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은 지금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를 선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일단 뭐 저렇게 나와서 줄을 안 서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런 거 막기 위해서 무더위에 이렇게 사전 예약제라고 해야 될까요? 미리 예약해서 하면은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거 제도 시행했다고 들었는데. 그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여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즘 같은 폭염이나 여름철에 한낮에 선별 진료소나 선별 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일괄 적용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워낙 여건이 달라서요. 서울은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혼잡도를 조금 줄여보려고 스마트 서울 맵이라는 것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청 근처에는 좀 혼잡이 뜬 것도 있고 보통 뭐 원활 이런 게 있는데 미리 어디가 혼잡하고 어디가 혼잡하지 않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들 방역 수칙 꼭 지켜달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네. 코로나 감염으로 이제 경기가 전면 중단이 됐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네. 여러 사람들이 호텔에 모여서 같이 술 마셨다면서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처음에는 좀 다르게 알려졌습니다. 팩트가 좀 잘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NC 다이노스는 이제 두산과 경기하기 위해서 서울로 원정을 왔고 강남에 있는 호텔에 이제 선수들이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민우, 박성민, 그리고 권희동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이명기 선수 4명이 한 방에 모여서 호텔 방에 한 선수의 방에 모여서 치킨과 맥주, 치맥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 박민우 선수를 빼고 3명은 확진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선수들이 확진됐다. 호텔 방에 4명이 모여서 왜 밤에 새벽까지 이 술과 치킨을 먹었느냐? 4명? 4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네. 4명이면 안 되죠. 이제 7월 지금부터는 네. 이 2명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2명의 외부인이 더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속였군요, 그걸. 네. 속였고요. NC 구단 측에서도 자, 이게 걸린 것은 국민들, 팬들에게 송구한 일인데 결국은 이 선수들끼리 호텔에서 이러한 이제 행위가 있었고 여기서 감염된 것 같다. 성실히 방역 조사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남구 얘기는 외부의 여성 2명이 이 호텔 방에 들어와서 6명이면 숫자는 완전히 이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6명이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루머성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지금 이제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수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루머는 믿지 말아달라. 다만 어쨌든 외부인 2명 포함해서 6명이
밤에 이제 술을 마신 것은 잘못한 일이다 했고요. 국가대표에서도 사퇴하고 지금 이 4명은 징계가 내려질 상황인데 그래봐야 방역 과태료는요 10만 원이에요. 1인당. 이 큰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자,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이번 그 코로나 상황에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아마도 소상공인들일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소상공인들 참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해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고 했는데요. 잠깐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라는 49조 1항에 따라 224 지금 매출이 정확히 코로나 전보다 반이 떨어졌다가요. 발표하고 나서는요. 거기서 더 반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월세 못 낼 상황이죠. 더 이상 자영업자만의 코로나라는 방역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오늘 밤에도 또 시위한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거리두기 네네. 최고 단계인데 자영업자들 풀어줄 가능성 없어 그래서 저는 보이는데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저분들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폐업지경이라는 거죠. 빚더미에 올라와 있고. 폐업한 예. 다음에 돈 지급하면 예. 뭐냐 이제 이거죠. 그리고 뭐 식당 호프집에서 많이 이제 확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주로 뭐 감성주점 지금 유흥업소에서 나오거나 유통업체에서 나오는데 왜 우리만 이런 손해를 보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자정까지 영업하게 달라는 것은 일주일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럴 예정이었잖아요. 8명까지도 모일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영업 제한을 풀겠습니까? 자정까지. 이건 어려운 문제가 돼 있고요. 대신에 이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소급이 안 되죠. 3개월까지만 소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3조 추경인데 6천억 원밖에 없다. 모자라는 건 내년에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리를 빚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경 예산안이 재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없애기로 했고요. 늘어나긴 할 텐데 빠르게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무더위 속에 빨리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 짚어봤습니다.